지난 18일과 14일에 보육원 출신의 10대 청소년 두 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홀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현실이 있었는지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어른 세대로서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소식이 끊겨지고 공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적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자립 3년 차인 자립준비 청년 차민우 씨와 강서연 씨는 이곳과 조금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그 20살 함께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일자리 경험을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계기로 위코노미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재단의 주최로 일경 프로젝트 20살 서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인턴으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립준비 청년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살 함께서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그야말로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진짜 말 그대로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선배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가서 직접 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매너적이나 약간 사회적인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게 조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네트워킹 데이나 이제 컨설팅 매니저분들이 조금씩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점점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 단계에서는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또는 이제 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제가 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적이나 이제 비즈니스적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회의에 참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서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두 자립준비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이 돈도 벌고 취업 능력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3개월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직무를 체험을 하면서 시급은 12,000원 정도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비 형태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관련된 직무를 경험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인간관계나 아니면 사회적 생활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립을 키워주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것을 단시간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소한 이런 직무를 경험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아이들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이런 기술을 맺고,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직장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면서 좀 정말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일경험 프로그램.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도 직장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참여하는 기업들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일을 경험하는 데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과 자립준비 청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또 초석이 되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나중에 이런 경험과 또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 경험의 기회는 장기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조심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들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선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뭔가 질문할 어른이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약간 뭔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넓이가 좀 제한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보호 종료라는 단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자립준비 청년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중 자살을 떠올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의 결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말고 일반 청년들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너무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청년들은 그런 힘들 때가 오면 가족이라는 안전벨트가 작동을 탁 해주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도 해주고 필요할 때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원에서 나오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안전벨트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이들은 사실 빠르면 18세에 보호가 종료돼서 혼자 자립을 시작합니다. 일반 청년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자립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좀 함부로 쓰는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홀로 서기도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국조실에서 그 자립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립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직장 소득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자립을 한다는 건 소득을 벌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게 자립의 과정인데, 사실 이 과정들을 뭐 이렇게 모의로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 친구들의 취업률이랑 이직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줘야 하고, 자립수당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연계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뭐 잘할 수는 없으니까. 뭐 A라는 뭐 취업 과정을 잘했으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B라는 뭐 자산 형성 과정을 그 다음에 연계시켜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 뭐 자산 형성을 잘했으면 그에 뭐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형태로 그냥 각각 단일의 정책보다는 이렇게 연계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거야말로 이 친구들이 30살, 40살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전에 실제로 혼자서 밥도 좀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또 은행 가서 돈 관리도 해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들을 만나서 여러 자립 생활들을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0,000명에 달하는 자립준비 청년. 이들의 자립 수준을 높이는 일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자립지원기관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보자 시절 자립준비 청년과의 만남을 회상하기도 했죠. 자립준비하는 이제 그런 청년을 그날 왔길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18살 딱 되면은 별 준비 없이 돈 500만 원 딱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소식이 끊겨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년과의 만남으로 자립지원 청년 지원책에 관심이 컸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자립준비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원책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일자리를 얻고 싶고 또 정해진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립보호 청년을 국가가 부모가 되어 챙기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립준비 청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전담기관은 현재 1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1개소가 더 연내에 설치되면 총 17개로 아마 이런 전담 인력들이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또 보호 대상 아이들 중에 사각지대가 있는, 즉 보호치료 시설에 있었거나 아니면 일시보호 시설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에게 조금 더 관리를 부탁해서 아이들이 모니터링해서 아이들이 자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 선택에 조금 더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더 매입 임대주택은 한 400호 정도로 추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눈높이에 맞는 매입 임대주택들을 선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립수당이 올해 35만 원으로 확대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40만 원 정도로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6개 공공기관과 NGO 1개 기관이 만나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종 그리고 취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취업 면접을 볼 것인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가르쳐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구성원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울타리가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립을 위해 우리의 관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어른이라 불리는 자립지원 청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대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향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의 이상정 센터장님도 함께했는데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이분들은 대전 자립지원 전담센터 선생님들입니다. 남자들 5개씩 먹으려나?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래도 밥을 넣어주니까 조금 한 끼 그래도 조금 든든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밥 넣은 거 잘한 것 같아요. 밥 해먹는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넣어주면 또 편하게 잘 먹죠. 그죠?
됐나요? 이거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대전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보낼 생필품, 지원품을 챙기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챙긴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좀 만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 전화해서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직접 보내기도 하고 있어요. 이상정 센터장님도 함께 지원 활동을 도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빠진 거 있나 없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마무리로는 항상 이렇게 또 멘트를 저희가 하나씩 써서 아이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멋져. 여러 가지 말보다 이런 한마디가 더 와닿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마무리로는 이렇게 해줍니다. 네, 작지만 따뜻함이 느껴져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다하는 대전 자립지원 전담기관. 이곳에 대해 양승현 대전광역시 아동복지협회 회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대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그 후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거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당장 경제적인 빈곤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에게는 교육이나 구제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긴급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나 이런 경우 또 연결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장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의 개별 상황에 맞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지금 자립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되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계신데 향후 전국 확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부에서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자립전담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현재 올해까지는 인력이 120명인데 내년부터는 1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모든 자립준비 청년이 이런 좋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이 제도 안에만 들어와도 저희가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늘어난 인력만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전담기관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잘 지냈어? 어머, 뭐야? 제주도 갔다 와서 선물 사왔어요. 재밌게 잘 갔다 왔어? 야, 용돈도 못 줬는데 어떻게 사왔어?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2년차 자립준비 청년. 친구와의 여행 중에도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을 제일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제가 먼저 말을 안 꺼내도 먼저 다 챙겨주시고 좀 자주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요. 힘들면. 그냥 좀 사소한 일상생활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를테면 교육적인 부분도 솔직히 도움 많이 받았고, 요번에 또 독서 모임 한 것도 제가 책이 좀 약간 비싸잖아요. 그래도 여러 권 사면은. 근데 다 사주시고 여러 종류의 책도 막 다 사주시고 하니까 책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요번에 좀 많이 읽게 돼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선생님과 함께 오전에 담아놓은 생필품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호 종료 후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경제, 심리, 사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20살이란 나이에 혼자 내 공간에 있다는 게 해방감을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막상 처음 나와서 밤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딱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고 외롭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자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는 그냥 연락해. 쌤하고 통화를 해도 되고 뭐 카톡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심리적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애들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자꾸 해요, 저희한테. 애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업무가 많은 걸 아니까 좀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아이들이 불안감이 조금 해소된다면 그런 게 좀 지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희도 늘 그게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외롭다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현장에 많이 배치가 돼서 더 많은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이런 심리 정서적인 외로움에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 교육, 취업, 지금 말씀하셨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임상심리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임상 심리적인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엔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시니까 여기서 취업 연계도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가. 자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잘 자랐는데 너희들이 시설에서 자랐으니까 이렇지 않을까 하고 가끔 자립준비 청년 중에서도 지난 한 10년 전에 자기가 맞았던 이야기 막 이런 걸 자꾸 하니까 그래 시설에 있는 애들은 다 저렇게 맞고 컸을 거야. 시설에 있는 애들은 다 저렇게 힘들 거야 라고 인식을 가지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애들을 취업을 의뢰를 하시겠어요, 저희한테. 뭐 일반 아동처럼 다 잘 지내요는 아니고 분명히 지원은 필요한데 그만큼 저희가 잘 채워줄 수 있으니까 건강한 일자리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말씀은 진짜 자립으로 이행해 가는 그냥 청년의 한 명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분의 대화처럼 그저 홀로 서기를 하는 한 명의 청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온기 가득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했을 기회조차도 혼자이기에 다가설 수 없었던 자립준비 청년들. 이제 기회의 평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있습니다.